19학년도에 편입을 하셨고. 맞습니다. 저 19년도, 18년도 여름쯤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원래는 바로 편입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군대를 갔다 와서 편입을 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경험사 한번 봐보자 했는데 이제 준비를 컴팩트하게 잘 해서 되게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6개월을 준비를 하신 거죠? 한 4개월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천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편입학 합격생 맞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편입생 김우영입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렇지만 신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신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연세대학교 신학과랑 다른 신학교의 신학과랑 살짝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요. 다른 신학교의 신학과들은 보통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네.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는 다양한 종교적인 철학과 종교적인 철학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종교가 이 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하게 되면 보통 신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하게 되면 이제 종교 방송이나 문화계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영님은 진로가 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셨었나요? 저는 조금 특이한데요. 원래 네. 과학기술도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신학과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컴퓨터과학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으로. 복수전공으로. 네네. 지금 졸업은 몇 년도에 하셨나요? 그럼? 학부 졸업은 21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네. 대학원 졸업은 이번에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석박 통합과정으로 재학해서 이번에 박사 졸업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쪽에서 네. 뒤에 현수막이 많아가지고. 상암. 아, 이렇게 졸업 현수막이 되게 많네요. 네. 졸업 시즌이어가지고. 오. 그럼 안전한 종교인으로서보다는 좀 이제 융합을 하실 네.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티도 연세대학교 색깔로 입고 오신 거죠? 아, 인터뷰한다 그래서 맞추긴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계기로 편입학을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성공회대학교 신학과에서 신학을 처음에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성공회대학교가 규모가 작고 좀 재정적인 여력이 안 좋다 보니까 교육부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취업이 안 되는 학과들을 없애는 정책들을 펼치게 됐었는데, 네. 신학과가 당연히 취업률이 다른 학과보다는 잘 안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신학과가 인문학부로 폐합이 되면서 신학계의 커리큘럼들이 많이 망가져서 조금 더 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신학교로 편입을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신학교가 가장 커리큘럼적으로 완벽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신학교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우선 연세대학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일반적인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이 아니고 논술로서 네, 맞습니다. 편입 시험을 치러지더라고요. 1단계 인문 논술 2문항, 그리고 이후 서류, 적재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편입 같은 경우는 일단 논술 시험을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일단 논술 시험 합격을 목표로 첫 번째 준비를 했었고요. 네. 우선 각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먼저 다 가지고 왔고,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학교별 특성들을 좀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연대나 고대처럼 조금 더 논술이 강한 쪽의 학교들을 보면은 긴 논술을 쓰는 네.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긴 논술을 쓰는 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잘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약하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요약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 생각을 덧붙이는 한 문제, 그렇게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걸 그에 맞춰서 문제가 잘 나와서 좋은 결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논술 문제, 대입 논술, 약수련 논술, 연고대 논술 비교해보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었나요? 일단 글을 쓰기 편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약식 논술이 가장 쓰기는 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접근하기는 편합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로만 보면 약술 논술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대입 수시 논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편입 논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약술 논술은 굉장히 답이 딱 정형화되어 있고 정해진 답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긴글 논술은 정해진 답을 쓰는 것도 중요한 반면에 이제 내 생각을 덧붙이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돼서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어쨌든 출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채점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맞냐 아니냐는 정확하지 네. 않지만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은, 생각을 말할 때 단순하게 정말 생각을 말하면은 떨어집니다. 생각을 말한다라는 거는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A 입장이 있고 B 입장이 있는데 나는 A 입장이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를 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A를 안 좋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더 근거를 잘 댈 수 있는 쪽을 하나를 선택하고 A랑 B의 장단점을 잘 분석한 다음에 난 이래서 A가 더 맞다고 생각한다로 가는 그러한 구조들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졸업 시즌이라 하셨잖아요. 네. 반학기를 하고 조기 졸업을 학생들이 많은 건가요?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가을 졸업이랑 겨울 졸업이 크게 나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에 휴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스케줄 맞춰서 그다음에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취업 시즌 맞춰서 많이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계절 학기를 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수를 또 한번 하게 된다든지.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빨리 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나 아니면 1년 정도 이렇게 땡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쉬고 와서 다시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 당시에 처음 논술 문제를 푸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19학년도에 편입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18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저 18년도 여름쯤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원래는 바로 편입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군대를 갔다 와서 편입을 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경험 삼아 봐보자 했는데 이제 준비를 컴팩트하게 잘 해서 어떻게 잘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논술 문제들이 그래도 제시된 문제 답을 본인이 적긴 적으셨죠? 네네, 적긴 적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었던 걸 결국은 답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첨삭 받으실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첨삭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서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걸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칠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노하우들을 들으면은 이제 내가 이런 걸 놓쳤고 이 놓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하면 되구나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해져가지고 확실히 첨삭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령 원래 제가 논술 처음 글을 썼을 때는 제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시글을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입장이 먼저 서기 마련인데 근데 논술 시험이라는 건 어쨌든 시험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쭉 늘어나기보다는 일단 내가 제시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덜어내고 제시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제 그것들을 풀어내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기준으로 몇 문제를 이렇게 푸셨어요? 저는 하루에 한 세트 정도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한 세트라면? 하루에 한 기출 문제. 해서 그러니까 연대로 치면 2문제겠죠. 한 2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때 일단 주기든 밥든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다시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아침에 쓴 글을 저녁에 봤을 때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시간 텀을 두고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 확인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세트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처음 풀 때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글을 쓰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첨삭 받는 과정도 처음에는 좀 되게 오래 걸렸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하는 만큼 이제 첨삭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놓쳤던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이제 점점 그 첨삭하는 시간들이 줄어가는 과정들을 느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 6개월을 준비를 하신 거죠? 한 4개월쯤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천재를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주제들이 인문 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문항에서 제 생각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거기에서 난 충분히 시각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은 조금 더 가산점이 되긴 하겠죠. 어떤 제시문이 나왔던 그걸 약간 전공 나의 생각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문과 연결을 하면 확실히 그 고득점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분 점수가 있는 제가 채점 기준 자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분 점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을 얼마나 잘 썼는지가 20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요약 분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논증 및 비판. 1, 2번 문제 중에서 대략 조금 더 어려웠던
어려운 거는 1번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제시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내야 되는 건데 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핵심 코드는 뭐냐면은 제시문이 여러 개 나왔으면은 그 여러 개의 제시문들을 어떻게 잘 조직할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조직한다라는 거는 제 뇌피셜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철학사, 그다음에 현대사회학 같은 과목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학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공부할 수가 있고 제시글이 딱 주어지면은 그 학문의 발전사 중에 얘는 어디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발전사를 백그라운드로 깔고 제시문을 조직하면은 교수님들의 평생을 그 학문적인 조직 생활 속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사나 아니면 현대사회학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제시문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 비슷하다고 본인의 생각을 쓰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아, 그렇죠. 네. 다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 시험 당일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 1번 문제를 풀다가 한번 말렸습니다. 1번 문제를 풀다가 글을 정리해 나갔는데 네네. 앞에 제시문 첫 번째, 두 번째 걸 요약하고 세 번째 걸 요약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열 속에서 세 번째 걸 잘못 넣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해서 사실 좀 과감하게 시험지를 바꿨습니다. 답안지를 바꿔서 바꿀 수가 있나요? 그 열심히 지우고 있으니까 다시 써도 된다고 한 장 주시더라고요. 바꿔도 되는지 모르시고. 네, 정확하게 몇 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히 시간 제한이 있고 1번 문제에서 한번 말려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던 그 경험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영어 제시문이 한 가지 반드시 나왔었는데 영어 제시문이 아주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이게 낯섭니다 좀. 아무래도 인문학적 용어들이 좀 있는 영어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사상도 이제 다른 언어로 쓰여있다 보면은 그 사상이 이 사상이 맞나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영어는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공부했던 것 철학적 사상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뭐 한 패러그래프나 아니면 짧게는 한 권의 책 정도 공부를 해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논술 제시문이 한글이든 영어든 단어들이 어려우면 이게 또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자어 어휘와 영어 어휘를 또 따로 공부를 네. 그때 시험지가 이 시험지인데요. 네네. 제시문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가나다를 요약해서 잘 쓰는 게 1번 문제였고 네. 이제 라랑 마를 요약하고 그다음 거기에 제 생각을 붙이는 게 2번 문제 두 문제를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전공서적 같이 쓰여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제시문 나 같은 경우나 혹은 가의 장자 선생님 말씀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안 읽는 형식의 글이어가지고 물론 내용적인 거 달고 있다 하더라도 형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쓰이는 어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선 1차 합격자 발표 날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대를 그러니까 시험 치르고 나서도 별로 기대를 안 하셨어요? 네. 당연히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었고 그다음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도 경쟁률도 세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안 하고 있었고 이제 사실 군대 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합격자 발표 날이 왔어요. 너무 좋았죠. 와, 오전에 확인했나요? 예, 우와. 아침에 샤워하면서 맞다 오늘 학교 잘 와서 샤워를 했더니 소리를 막 지르고 엄마가 뭔 일이 넘어졌냐고. 그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예.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축하한다고. 서류는 잘 준비됐냐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서류. 네. 서류 관련 질문인데요. 사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나요? 아니면 발표되고 나서 준비하셨나요? 저는 좀 미리 준비하려고 노력했던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적인 집착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논술을 쓸 때 어쨌든 제 생각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썼던 생각과 제가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썼던 생각이 달라지면은 혹시 같은 심사위원이 봤을 때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 스탠스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첨삭 받으실 때 확실히 담당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랬죠. 자기소개서와 물론 전적대 성적 증명서야 뭐 그냥 과거에 있는 사실 네, 그대로니까 맞습니다.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한 몇 장 정도로 저는 각각 2페이지 정도 써서 총 4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게 크게 길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이제 조교가 돼봐서 그 뒷사정들을 조금 아는데 네.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많은 글들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구구절절 해봤자. 네, 최대한 컴팩트하게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도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법칙과 정해진 루트가 좀 있었나요? 사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왜 다른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지가 이유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꼭 저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전공을 했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을 거고 다른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전공을 공부하는 게 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쉽게 풀린 케이스긴 한데 저는 동일 계열에 이제 동일 학과로 진학을 한 거여서 이제 학문적인 노선도 분명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컨설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과로 전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그냥 막연하게 좀 학벌을 높이기 위해서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거기다 그렇게 글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 내가 편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라인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전문가랑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혹시 같이 준비했던 친구분이나 같은 처지의 학생분 좀 있었나요? 사실 있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어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공회 대학교가 뭐 싫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좀 더 신학 공부를 잘 하고 싶어서 나왔던 반면 이제 그 친구는 그 학벌 세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더 높은 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되게 학교를 싫어하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잘 됐고 그 친구는 안 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편입이 돼서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다면 좋고 그 다음에 갔다 하더라도 이제 전적대에 대한 생활들이 어쨌든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적대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교수님들과 잘 지내고 그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마지막 질문이 지금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해주고 싶으신 조언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하신 말씀이 네, 맞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로 간에 좋게 사이좋게 예. 하고 뒤끝 마무리 잘하고 네, 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결국 박사학위를 이제 수료하신다면 최종 진로가 저는 최종 꿈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대학원에 왔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사실 전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왜 지금 공대 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문학이 최근에 많이 외면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문학이 외면받는 이유가 최근에는 다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정량적인 수치로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인문학들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의 어떠한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이터 쪽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기 위해 대학원에 와 있는 거고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학교에 조금 더 연구원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연구 토픽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인문학적 아젠다에 대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정략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고 인문학적 아젠다를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아주 이제 롱텀의 이야기로 가보자고 하면은 이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놓쳤던 새로운 사고들이 데이터로부터 나올 거고 그 데이터로부터 나온 사고들에 대한 해석으로도 인문학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인문학, 한쪽은 데이터 그 두 가지가 계속 융합되면서 발전될 수 있는 어떠한 사고의 틀,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제 인류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과거와 과거의 사례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앞으로를 제시해주는 미래를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가장 말도 안 되게 어메이징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가셔야 되나요? 이제 11시에 또 다른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이 47분? 커피 하나 사드리고 싶어가지고.